잘 버텼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시끌벅적한 사건이 터졌죠. 관련된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무난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핑이와 통화를 하고 90분가량의 통화 끝에 매우 긍정적인 통화를 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방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왔었습니다. 자, 그러자 미국 증시는 해당 소식을 듣고 화색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자 예산,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대놓고 미국을 빚더미로 끌어들이는 최악의 법안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일론 머스크와 그는 과거에는 좋은 관계를 가졌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의무 지원을 중단시키자 미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일론 머스크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트럼프는 내가 해당 법안, 예산안을 잘 알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냐? 나는 그 예산안 본 적도 없다. 볼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통과를 시켜버렸다. 나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도 해당 예산안을 읽어볼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맞받아친 데 이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도 둘이 얼굴을 붉혔는데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없었더라도 나는 펜실베니아를 비롯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한 데 반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내가 트럼프를 도와주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상원 역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 진짜 어이없네. 트럼프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라는 반응에 이어가지고 폭탄까지 떨어뜨립니다. 핵폭탄급 발언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앱스타인 파일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었죠. 그 명단의 이름들 이른바 성범죄자 용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공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파문이 계속해서 일곤 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가 폭탄 발언 해당 리스트가 공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트럼프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갔죠. 앞으로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사이좋게 지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뭐 거의 면상을 갈아버렸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공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아마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차올랐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둘의 공방전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자,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라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즉 미국의 부채를 무한대로 한번 늘려보겠다. 자,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겠죠. 달러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반면에 자산 가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즈아. 자,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가 24만 7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계속해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실 이미 냉각이 됐죠. 미국의 노동시장. 자, 제롬 파월 뭐합니까? 금리 내려야 되는데 똥꼬집을 부리면서 아직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이랑 유로피언 중앙은행이랑 발을 같이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7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동안 연준, 제롬 파월은 아직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가지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디 해당 시간이 오기 전까지 비트나 알트코인들이 잘 버티고 있어주기를.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 트럼프가 중국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말싸움과 동시에 흔들리더니 일제히 음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달러는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도 흐느적 10만 2천 달러 수준까지 살짝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비트는 그냥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죽상을 쓰고 있어가지고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 보이는 것일 뿐. 자,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총 8,703만 달러가 유입된 가운데 블랙락에서 2억 8,407달러가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트루스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다. 얼마 전에는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도 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또람프 여전히 비트코인에 몰빵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으로부터 또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영국에 상장된 금광 업체입니다. 금을 채굴하는 블루버드 마이닝 벤처스가 앞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금을 준비금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금광 업체. 그런가 하면은 한국의 K-웨이브 미디어, 우리도 일본의 메타플래닛, 더 나아가서는 스트래터지를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할 계획. 해당 자금은 비트코인 스트래터직 리저브 KWM 유한책임회사와의 증권 매입 계약을 통해서 조달하게 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비트코인으로 K-팝 앨범, 콘서트 티켓 구매, 팬 투표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비트코인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해보는 회사가 나오는 것인가?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 이제 영주권이라든지 신청할 때 사람들의 자산을 보는데 비트코인도 여기 자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는 비트코인. 자, 일단 비트코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헷갈리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는 일단 12개월 이상 보유자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평균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 실현, 그러니까 팔아 제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만 팔어 이 자식들아.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쭉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자, 물량이 줄어드는데 어째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 것인가? 아무래도 파는 사람이 그래도 사는 사람보다 많아서 이겠죠. 그런 가운데 많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으로 꺼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출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비트코인 거래소 못 믿겠다. 내 자산은 내 지갑에 넣을 거임. 아마 이 개인 하드웨어 지갑 등등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게 되고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공급 쇼크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일단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줘야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센티멘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온체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활동이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5월 29일 무려 55만 6,830개 새로운 비트코인 지갑이 생성이 됐다. 하루 만에 엄청난 숫자의 비트코인 지갑들이 생성이 됐다는 것인데요. 2023년 12월 2일 이후 최대 규모로서 6월 2일 같은 경우는 24만 1,360개의 비트코인이 유통되면서 올해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온체인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된다.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ETF를 통해서 자금들이 이어져 들어오게 된다면 7월 초까지 11만 5천 달러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혹은 전고를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반가웠었던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비트코인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이 또 떴습니다. 해당 시그널이 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을 때 비트코인은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트가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를 뚫고 높이 상승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일단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조정 및 하락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가 추세를 깨고 95,000, 96,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데 베팅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분석은 비트코인 하베베, 다음으로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떡락할 거라고 노래를 불렀었던 로만 분석가 역시 비트가 결국 빠지게 되면서 95,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서 지금 옆집 철수와 영희도 보고 있는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결국 가격이 밑으로 빠지면서 비트코인 블렛 분석과 마찬가지로 97,000달러 정도까지 비트가 하락했다가 그 자리부터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헤드앤숄더 이런 식으로 모양은 나와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솔직히 그닥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말아 올려가지고 반전 나오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마찬가지로 비트가 해당 레벨
10만 3천 달러 구간인데요. 해당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결국 10만 달러도 무너지면서 9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거의 모든 분석가들이 9만 5천 달러 혹은 10만 달러 아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스터 크립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쭉 빠져버리고 말 것인가? 실제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2021년도와 똑같다. 쌍봉 만들고 떡락한다라는 의견들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5,731만 달러, 이 중에 블랙락에서는 7,351만 달러가 유입. 몇몇이들은 이더리움의 지난 30일간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질렀다라면서 이것은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라는 예고편이다라고 하며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알트 시즌은 개뿔, 옆집 똥개 똥이 알트 시즌이다 이 자식들아. 그놈의 알트 시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지금 답답합니다, 생각만 하면. 이어서는 수위가 두바이 당국과 중동에서의 암호화폐 생태계 성장 관련된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이어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아들내미들이 트럼프 밈코인 개발사에 선을 보내가지고 야 니네 트럼프 지갑 만들지 마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좀 황당한 것이 본인들의 지갑은 트럼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놓고 왜 트럼프 지갑까지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은 글로벌 택시 호출 플랫폼 우버 CEO가 밝히기를 앞으로는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암호화폐들, 긍정적인 소식만큼이나 가격도 올라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광주뜻 가지야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